고급 레스토랑 한 테이블에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건장한 체격의 여성이 한참 재미있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평소에 요리를 잘하는 여성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 여성이 요리를 잘한다고 하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그럼 어떤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셨나요? 다카로는 인터넷 중미 사이트를 보고 나와 처음 만난 관계였기 때문에 요리를 잘한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어떤 요리를 잘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요? 그녀는 가방에서 조그만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누가 봐도 유명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곳의 셰프가 그녀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 같은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すごいすごいですねあなたですか? 여기 사진 속의 여성이 당신인가요? 이야, 이거 대단하십니다. 이탈리아노 요리를 잘하시는군요. 그녀는 그저 수줍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 요리를 조금 배웠습니다. 요리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경양식, 일식 이런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다나카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절실한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 나온 자리라서 여성의 인물이나 직업, 금전적인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림을 잘하고 착한 여성을 찾기 위해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다나카는 그녀를 살짝 떠보았습니다. 카즈마 씨, 그럼 요리는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요리요? 요리야 집에서 하죠. 다나카는 초면에 본인을 초대해달라는 말을 할 수 없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녀의 요리를 맛본 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결혼을 결심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나카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카지마는 기다렸다는 듯. 그럼 혹시 저희 집이 누추하긴 한데요. 초대 한번 할까요? 다나카는 머릿속에 전등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다나카는 그녀가 정해준 날짜에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다나카는 초대해 주어서 고맙다며 카지마의 집에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곱게 차려진 이탈리아 퓨전 요리는 그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다나카의 머릿속은 온통 빨리 좀 해라. 빨리 맛 좀 보라고 하라고 이 돼지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카지마는 시장하실 텐데 식사 먼저 하라며 식탁에 준비해둔 음식을 순서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스고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카지마는 또 다른 음식을 냄비채 테이블에 올리며 자,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카지마의 목소리는 생긴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귀여운 목소리였습니다. 다나카의 머릿속에는 놓치기 아까운 여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는 그녀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초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나카는 친구와 술 한잔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야마구치, 시간 돼? 그래. 그 앞 술집에서 술 한잔하게 나와.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상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친구는 다나카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다나카와 술집에 마주했습니다. 한참 동안 술을 마시던 다나카는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 내가 있잖아. 오늘 기가 막힌 여자를 만나고 왔거든. 요리를 너무 잘해. 나 그거 먹어보고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다. 그 요리를 먹는 순간 이거 먹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야. 친구 야마구치는 다나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답답했습니다. 야, 너도 참 답답하다. 아니, 요리 잘하지. 나이도 적당히 먹었지. 뭐가 문제인데. 너 눈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야? 다나카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탄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같으면 뭐하러 너한테 이 비싼 술을 사주면서 고충을 털어놓겠냐? 아니, 사실 그녀가 요리는 정말 잘해. 그런데 얼굴이 식담한 수제비 뜨거워서 내뱉은 얼굴이란 말이야. 그리고 몸은 사육장에서 있잖아. 그 우리에 가둬놓고 키운 그 탱탱한 암돼지 같이 생겼단 말이야. 네? 슈렉을 잘못 본 거 아니야? 야, 너 머리 아프겠다. 슈렉과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한참을 고심하던 친구 야마구치는 다나카에게 너 어차피 요리 잘하는 여자 찾았잖아.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여자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결혼하면 어차피 여자 얼굴 1년 못 가. 애 낳고 살다 보면 화장 지우거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다가 깜짝 놀란단 말이야. 와이프한테 누구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나카는 고심 끝에 그녀 카지마와 결혼을 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2008년 3월 일본 도쿄 한 저택에서 한 남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혈액에서 수면제와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다나카였습니다. 다나카는 그녀의 음식을 먹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더니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기절을 시킨 후 승용차로 옮겨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후 2009년 7월 일본 도쿄 북쪽 방면의 외곽 주차장에 차 속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주차된 승용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이 남성이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승용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남성의 앞좌석에는 휴대용 번개탄이 검게 걸려있어 질식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 혈액에서 다량의 알코올 성분과 수면제 성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이데요 시우키였습니다. 시우키는 차 속에서 숨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34세 여성과 교제 중이라며 블로그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우키는 부모가 물려주신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고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고 얼마 전 결혼에 가정의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우키 씨가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이 먼 곳까지 차를 끌고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군. 그리고 자살을 하려면 본인이 차 속에서 차키를 가지고 타야 하는데 차 속에는 키가 없잖아. 그렇다면 누군가 이 차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내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은 도쿄 북방까지 차를 몰고 온 것이 시유키의 부인 카지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적인 그녀의 행적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1974년생인 카지마는 홋카이도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정의회 의장을 3번 역임할 정도로 정치 쪽에서는 알아주는 인물이었고 아버지는 대학교 행정실 직원, 어머니는 피아노 강사였습니다. 4남매 중 장녀라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쳐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대회 수상 경력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러 전과가 있었는데 1999년부터 잡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1월에는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절도했고 2000년 3월, 2001년 4월에는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그리고 2003년에는 인터넷 중고상품 경매 판매로 10여 명에게 많은 금액을 사기쳐서 결국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남성이 결혼 상대자로 회피하는 여성이 의외로 비모 여성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참 꽃뱀으로 불리는 여성들의 활동이 많았는데 결혼 후 같이 몇 년 살아주고 돈 좀 모아놓은 남자의 재산을 이혼 위자료로 분할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카지마의 외모는 그렇지 않을 외모였습니다. 살아있던 남자친구들의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엄청 예쁘고 날씬했다면 아마 저도 카지마를 의심했겠죠. 돈 관리도 제가 하고요. 그런데 저런 외모이다 보니까 결혼해도 믿을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도 과거를 회상하며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여보, 오늘 또 스페셜 요리야? 왜 이러니 이거 다른 곳에서 사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레스토랑이 필요 없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얼른 먹고 우리 침대로 가자. 남편은 허겁지겁 식사를 마친 후 그녀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쾌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모는 별 볼 일 없었지만 불 꺼놓은 상태에서 모든 여성은 평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 카지마는 남편에게 안도의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키모치 데스까? 이 말을 듣자 전 남편은 그녀의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마음을 알아차리고 모든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창녀로, 낮에는 요조숙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고금에서 남성을 정복하는 여성의 조건을 습득한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본인만의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진술자는 그녀는 항상 저에게 진실했어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줬죠. 그녀는 처음 만날 때 저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사실 제 외모는 그쪽 분이 생각하는 여성이 전혀 아니거든요. 만약 얼굴 보시고 여자 만나신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포기할래요. 다른 분과 좋은 인연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성은 상식적인 일반 여성이라면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고 어떻게든
상대방 남성에게 못 하나라도 뜯어내려고 할 텐데 카지마는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진실함에 그녀에게 반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남성의 심장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한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은 소중한 분과 사용하세요. (2009년)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혼인빙자 사기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 그리고 배운 것 많은 여성을 생각했으나 경찰관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조사실이 한참 시끄럽습니다. 사카시 형사, 범인 잘못 잡은 거 아니야? 반장은 그녀를 검거해온 형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반장님, 저도 현장에 출동해서 인상착의하고 주소를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반장은 믿어지지 않는다며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자들이 제정신이네 하고? 제정신이 아니고서 저 몸무게 100kg 넘는 고도 비만에 얼굴에 씹다만 수제비 페타바분 같은 저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매달리냐 말이야? 경찰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동안 약 20명의 남자들이 카지마에게 결혼한다는 명목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엔까지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녀가 만났던 남성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던 중 사망한 다수 남자가 연속적으로 사망한 정황을 포착하고 연쇄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명의 남성을 살해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 4월 사이타마현 지방법원은 2009년 1월 8일 40대 회사원 오이데 요시유키, 50대 타카오, 80대 노인 겐조를 연탄가스나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2017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카지마는 2013년 12월부터 카지마 카나의 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의 소설 예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엽기적인 것은 그녀가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있던 와중에 자신을 지원해준다는 60대 남성과 옥중 결혼까지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카지마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었으면서 옥중 결혼을 결심하는 기이한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옥중에서 그 남성과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이 남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생존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